살 때는 내가 얼마를 베팅을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큰 손실을 막는가,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이라는 책을 통해서 위대한 주식을 사는 법 제2탄입니다. 오늘은 그 윌리엄 오닐이 만든 캔 슬림에서 슬림 부분을 살펴볼 겁니다. 주식 트레이더들한테 책을 추천하라고 하면은 윌리엄 오닐의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은 빠지지 않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돈을 벌었다는 트레이더들이 정말 많습니다. 데이비드 라이언부터 해가지고 진짜 많거든요. 뭐 쟁거 같은 사람들도 있고. 단점은 백테스트가 어렵다는 점이나 저는 위대한 트레이더들이 맞다고 믿어보겠습니다. 이런 위대한 투자 고전은 종종 다시 한번 읽는 게 매우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책들은 정말 2, 3년에 한 번 정도는 읽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자, 슬림에서 S는 supply and demand라는 뜻인데 소형주라는 것도 있습니다. 소형주, 주식수가 적은 주식이 좋다라고 하고요. 작은 기업들이 혁신도 빠르고 주식도 빨리 오릅니다. 물론 캔슬림은 대형주에도 적용이 가능하긴 한데 소형주가 더 낫다, 이런 얘기고요. 특히 또 이런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더 작아지면은 더 좋습니다. 주식이 더 줄어들어. 그러면 좋은 겁니다. 또 경영진이 주주로 참여하는 기업도 매우 좋습니다. 아무래도 그냥 월급쟁이 CEO보다는 그 경영진들이 주식도 있어가지고 우리 회사 어떻게 잘 만들까 이렇게 궁리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거래량도 중요합니다. 전반적으로 거래량이라는 거는 가격이 올라갈 때 거래량도 같이 오른다 하면은 그 가격 상승이 진짜라고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은 적어. 그러면은 이 상승장은 오래 못 가겠구나,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조정 중에는 거래량이 반대로 감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 중인데 가격이 떨어지는데 거래량도 팍 늘었어. 그러면은 아이고 이 주식 망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거래량도 같이 줄어들어.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파는 것이 아니구나, 그냥 가벼운 조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L은 리더거든요. 가장 핫한 주식을 매수해야 됩니다. 가장 핫한 산업에서 그 중에서도 1위, 2위 또는 3위 기업을 매수하라 라고 하고 있고요. 네, 대장주는 시가총액이 꼭 높은 기업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 순이익 성장이 높고 ROE도 높고 매출 성장도 높고 그리고 주가도 많이 오르는 애,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실수를 투자자들이 많이 하죠. 특히 개미들이 야 1위 기업은 올라가고 굉장히 잘 나가는데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 그런데 말이야 저 5위, 6위 기업은 좀 쟤는 말이야 쟤는 덜 올랐네. 근데 그 쟤를 사면은 안 되는 겁니다. 1위는 끝없이 올라가는데 5위, 6위는 계속 밑에서 비리비리 할 거라는 것이 윌리엄 오닐의 이론입니다. 카네기도 이런 말을 했죠. 처음 먼저 오는 놈은 굴을 먹고 두 번째 놈은 껍질만 먹는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 강도, relative strength가 80 이상. relative strength는 뭐냐 하면은 예를 들면 뭐 100개 주식이 있는데 뭐 최근 몇 달 동안에 이제 가장 많이 오른 놈이 1이고요. 그리고 가장 가장 많이 오른 놈이 100이고 가장 안 오른 놈이 0, 1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가 100에 근접하면 근접할수록 그 최근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이 오른 주식에 속하는 거죠. 상대 모멘텀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상대 모멘텀이 높은 주식이 좋다라는 거죠. 그것도 리더의 리더는 이렇게 상대 모멘텀도 좋은 편입니다. institution, 기관은 가격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건 물론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한국은 그 외국인, 기관, 그리고 개인 이렇게 나누는데 미국은 뭐 딱히 뭐 외국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없죠. 미국 애들은 원래 다 외국인이잖아요. 그쵸? 하하하하. 네, 그래서 그 기관 외국인들이 산 주식이 좋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아무리 뭐 한국이 요즘 동학개미 어쩌고 하는데 동학개미도 개미일 뿐입니다. 개미는 장기적으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기관이냐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퍼포먼스가 좀 좋은 기관,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들 중에서도 좀 수익을 내는 그런 좀 훌륭한 펀드 매니저들이 산 그런 주식들이 좋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기관들이 최근에 크게 매수를 했는가,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은 기관이 들어가 있어. 뭐 70개, 80개 기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더 이상 이 가격을 끌어올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락장 같은 경우 가지고 이 주식을 그 70개 기관들이 다 팔아버리면은 아주 끔찍합니다. 그래서 기관이 들어가 있는 건 좋은데 어떤 기관이 들어가 있느냐, 좀 괜찮은 기관이 들어가 있느냐, 이런 거를 보라고 합니다. 사실 요 I가 한국에선 그 트래킹하기가 가장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트래킹하기가. 자, M이 가장 중요합니다. 캔 슬림 중에서 이 M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마켓이에요, 마켓. 지금 시장이 강세장인가 약세장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캔슬림 중에서 나머지 6개가 다 맞아도 시장 방향이 틀리면은 네가 사는 주식 중에서 75%는 박살날 것이다 라고 오닐이 말하고요. 사실 하락장이 심하면은 75%가 아니라 95% 박살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락장에서는 모든 주식이 사이좋게 박살이 나거든요. 그러나 오닐은 마켓 타이밍 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강세장, 약세장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네, 중요한 거는요. 주식시장은 보통 경제를 반년 또는 1년 동안 앞서 보기 때문에 하락장 경기가 매우 안 좋을 때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또 많죠. 아니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데 주식이 오를 수가 있어? 에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 좀 있으면 다시 떨어질 거야. 두고 봐 하는데 그 두고 봐 떨어지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원래 경기가 더럽게 안 좋을 때 올라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1년 후에는 경기가 나아질 거라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상승장도 경제가 꽤 좋을 때 끝납니다. 예, 그래서 또 이러죠. 경기가 이렇게 좋고 실업률도 낮은데 말이야. 허허, 주식이 떨어질 리가 있어? 아니야. 요거는 그냥 가벼운 조정일 뿐이야. 그게 아니라 이겁니다. 자, 그리고 장기 투자 따위는 잊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하락장 낌새가 보이면은 도망가야죠. 왜냐면은 그 지수가 반토막 나면은 내 주식은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90%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도대체 왜 버티냐 이겁니다. 왜냐면은 마이너스 80%까지 가면은 거기서 다시 5배 올라야지 본전을 차릴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 무조건 피해야 되는 겁니다. 하락장은 피하라고 있는 겁니다. 네, 거기서 존버하는 거 큰일 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상승장의 끝을 볼 수가 있는가? 그것도 사인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 시장, 그러니까 S&P, 나스닥, 다우존스, 자, 이런 주가 지수들이 거래량이 전날보다는 높은데 지수는 조금밖에 안 오르거나 하락을 했다. 그러니까 상승장에서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날이 4, 5주 걸쳐가지고 3번에서 5번 정도 온다라고 하면은 기관이 물량 넘기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바보 같은 개미들한테요. 네, 그리고 그 이후, 그러니까 물량 넘기기를 한 3번에서 5번 한 후에는 시작이 거의 언제나 하락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하락을 쫙쫙쫙 한 다음에 보통 반등이 오죠. 그런데 이 반등이 올 때 거래량이 낮거나 또는 둘째 날부터, 그러니까 첫날은 반등했는데 둘째 날부터 비리비리비리 하거나 아니면 하락의 절반 이상을 커버를 못하면은 하락이 지속된다. 그러니까 하락장 와서 갑자기 확 20% 꺼졌는데 자 이제 반등이 왔습니다. 반등이 왔는데 7, 8%로다가 아이고 이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반등이 제대로 된 반등이 아니라 하락장의 지속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 말고도 상승장의 끝을 볼 수 있는 사인이 몇 개가 더 있는데 그거는 책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상승장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너무 빨리 다시 들어가는 걸 주의하라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일단 상승장 시도의 날이 온다고 합니다. 상승장 시도의 날은 오전에는 주식이 확 떨어졌는데 오후에 그걸 상당 부분 만회를 하거나 아니면 그날이 아니더라도 다음날 다시 상승장으로 돌아가는 이제 그런 그 날이 이제 상승장 시도, 그 랠리 애템프트라는 경우거든요. 자, 그리고 그런 시도가 온 후에 한 4일부터 7일 후에 시장이 이제 1.5% 이상 상승을 하고 그리고 거래량도 확 올라갔다 하면은 그러면은 그 상승장 시도가 성공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 전체 돈을 전부 다 시장에 박으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내가 하락장에 주식 안 하고 쉬고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캔슬림을 통해 가지고 괜찮은 주식을 살 수 있다라는 사인이 온 거구나. 이런 식으로 보면은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주식은 캔슬림을 충족을 해야 되고, 차트 패턴도 좋아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다음 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상승장이 왔다라고 하면은 그 처음 2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요번에도 마찬가지였죠. 최신 하락장은 코로나 때문에 왔잖아요. 2020년 초반에. 그리고 4월인가 5월인가 그때부터 지금 주가 지수가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한국은 1,400대에서 3,300대까지 갔고, 뭐 미국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지만 미국도 엄청 올랐고, 그거 말고도 전 세계 주식이 무지무지하게 올랐다는 거는 잘 아실 겁니다. 원래 이 모든 것이 상승장 최초 2년에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큰 돈을 벌었고, 대부분 사람들이 큰 돈을 벌었고, 에브리원 해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자, 요약. 캔슬림, 네, 오닐의 캔슬림 상당히 유력한 종목 선정 도구로 보입니다. 초창기에는 사실 누구나 종목이 집중하죠. 근데 뭐를 사야 됩니까? 그래서 뭐를 사야 됩니까? 퀀트? 잘 모르겠고요. 뭐를 사야 됩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사실 전체 투자의 30%에 불과를 합니다. 아마 이 책을 처음 읽으시는 분들은 전부 다 캔슬림에만 집착을 하실 거예요. 내가 뭐를 사야 되는가 하고. 근데 진짜 이거는 성공의 일부에 불과하고요. 진짜 중요한 70%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도대체 언제 사는가? 그리고 후자가 중요하죠. 언제 파는가?
네, 이게 있고요. 그리고 살 때는 내가 얼마를 베팅을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큰 손실을 막는가,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종목 선정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케인 슬림을 제대로 적용을 못해도 그 밑에 있는 두 개, 언제 사냐 언제 파냐 얼마를 베팅하냐, 요것만 해도 주식시장에서 절대 잃지 않습니다. 이 영상 제가 보기에는 너무 위대하고, 위대할 것까지는 아니고 유익했습니다. 동의를 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싫어를 누르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